5쪽 여기를 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요 보충 자료. 자, 거기 보시면 4쪽 5쪽에 고전소설 상사동기라고 나와 있죠. 자, 요게 요번 고전소설에서 요 육모 문학에서 오답률이 좀 높았던 문제가 있죠. 일단 첫 번째 1번이라고 돼 있는 문제가 이번 육모 18번 문제입니다. 서술상 특징 문제죠. 요거는 글쎄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 고전소설에서는 서술상 특징 문제가 나오면 좀 지엽적이에요. 이거는 뭐 평가원이다 사관이다 할 거 없어요. 그냥 고전소설은 서술상 특징 자체가 좀 지엽적이야. 그냥 한마디만 써 있어도 이것 때문에 맞고 약간 이렇게 되는 애죠. 좀 전체적인 흐름을 봐라 이런 느낌이 아니라 지엽적으로 출제되고 있다. 이거는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 같고, 장기적으로 기출에 나와 있는 것들은 이 서술상 특징에 나오는 애를 다 알고 있어야겠죠. 판단 준 것까지. 이런 어떤 학습 목적을 갖고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시간을 오래 끈다 안 되겠죠. 이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사관기출 분석할 때도 쫙 보셔야 되고, 하나하나 선택지에 대한 판단 준거 이런 거를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문제를 틀렸거나 18번 문제예요. 얘가 육모로 따지면.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틀렸거나 또는 시간을 많이 썼다, 둘 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맞았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을 많이 쓰는 게 용납이 안 돼요. 그거를 꼭 생각해라, 이 정도입니다. 자, 1번 선지에서 밑줄 긋죠. 시간 표지. 사실 이거는 얘들아 개념어가 아니야. 그저 뭐 시간 표지라는 문학 개념어가 있다, 그딴 거 아니에요. 그냥 니네 표지라는 말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 교재 표지, 노트 표지란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갖다 붙여 만드는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개념으로서 접근해야 되는 애는 사실 아니에요. 그럼 표지라는 말이 문학에 나온다면 얘는 요런 느낌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자, 이걸 표지라고 합니다. 뭔가를 알게 해주는 그런 장치, 그런 표현, 이런 걸 표지라고 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개념어가 아니라고. 그냥 표지라는 말이 이런 뜻이라고요. 그러면 앞에 뭐가 쓰였어요 지금? 시간 표지라는 말이 쓰였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거 뭐라는 뜻이야 그러면? 시간을 알게 해주는 표현이나 장치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걸 알았다면 바로 떠올라야 되는 게, 이 지문 읽고 떠올라야 되는 게 단어죠. 맞습니까? 5월 5일 7월 7일 나오잖아. 아, 이게 시간 표지구나,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는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쌤아 이해되죠? 1번 선지 앞으로 이제 표지라는 말은 꼭 시간에만 갖다 붙일 수 있는 말이 아니라고, 여기저기 갖다 붙일 수 있을 텐데 요거는 뭔가를 알게 해주는 거다 라는 느낌을 가지고 뚫었으면 좋겠다. 요거 하나를 공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려갑니다. 두 번째로 볼 건 3번 선지인 것 같아요. 1-3번 육모 18번에 3번. 자, 거기 밑줄입니다. 논평 이란 말이 나오죠. 이런 거는 좀 정확해야 될 것 같은데 얘들아, 이거는 뭐 개념어라면 개념어죠. 자, 꼭 기억할 게 선지에 논평이라는 말이 나오잖아. 주체를 잘 보세요. 오케이?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이 논평은 무슨 뜻이야? 뭐 논리적으로 평가한다는 얘기야 그냥. 그래서 인물에 대한 논평 이렇게 나오면 주체가 안 나왔죠. 이러면 두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인물이 논평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누가 해도 돼요? 서술자가 해도 되죠. 우리가 서술자가 하는 논평을 특히 편집자적 논평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괜찮아요? 근데 얘는 요 주체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선택지에 3번 선지 봐봐. 인물에 대한 논평이라고만 나왔지 누가 논평했는지 안 나왔죠. 그러니까 다 되겠죠. 누구 거든 나오면 되는 선지입니다. 그러므로 인물에 대한 논평 맞는 선지예요. 뒤에 빼고, 아직 뒤에 얘기는 안 했고, 논평 자체는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어디냐? 거기 봐봐. 4쪽에 맨 위에 줄에 막동이 나옵니까? 나오죠. 두 번째 줄 읽어볼게요. 난군께서는 늘 언행이 호방하시고 재주가 무리 중에 탁월해 거침없으시더니. 여기 뭐 한 거야 지금? 평가했네요. 쌤아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런 게 논평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단
편집자적 논평은 아니죠. 서술자의 논평은 아니에요. 인물을 논평하고 있는 거죠. 괜찮습니까? 근데 이 선택지가 틀린 이유는 뭐 때문이겠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공부해야 될 건 이제부터인데, 이 다음에 무슨 말이 나와? 논평 다음에. 논평을 모아요. 자, 여기다 별표입니다. 이 말이 중요한 거야. 항상 이 문제를 뚫을 때는. 뭐뭐를 활용하여 뭘 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죠. 또는 이거 대신에 뭐뭐를 통해 이렇게 나와도 똑같은 말이야. 요거를 통해, 이걸 통해 뭘 하고 있대요? 갈등 해소 방안을 제시한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 선지의 포커스라고 느껴야 되는 건 뭐냐면, 이게 나오고 이게 나온다고 맞는 얘기가 아니라고. 이걸 뭘 통해 제시해야 돼요? 이 평가를 통해 갈등 해소 방안을 제시해야 맞는 선지가 되는 거다. 이거를 정확히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대충 보시면 안 돼요. 쌤아, 이해돼요? 그러면 뭐가 틀린 거야? 이게 틀린 거야. 갈등 해소 방안 나오잖아요, 이 글에. 그죠? 두 가지가 나오죠. 맞습니까?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도 잘 생각하시고, 그게 좀 이따 얘기하자. 일단 요거부터. 그래서 항상 요런 선지, 서술상 특징 문제가 나왔을 때 뭐뭐를 활용하여 이런 말, 뭐뭐를 통해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걸 가지고 이걸 해줬냐, 이게 포인트가 된다,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갈등의 해소 방안이 나오고 논평도 나온다 해도 이 선지는 틀릴 수 있는 겁니다.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번에 이게 틀린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인물을 논평한 거고, 뒤에 해소 방안을 얘기할 때 이걸 활용하지를 않거든요. 여러분이 느낄 건 그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쌤아, 이해가 되죠? 그 다음 두 번째, 소설에 얘들아 갈등이라는 말이 나오잖아. 이번 문제 푸는 거하고는 무관하지만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아요. 갈등이란 말이 나와요. 그럼 이거 항상 외적 갈등도 있지만 모두 있다는 거 잊으면 안 돼. 내적 갈등이 있다는 거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얘 지금 이 지문은 외적 갈등이라 볼 수는 없는 겁니다. 다만 내적 갈등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런 거를 생각해라. 이 정도가 3번 선지에서 우리가 해야 될 얘기인 것 같아요. 쌤아, 이해되죠? 그러니까 니네 서술상 특징의 기출 분석을 할 때는 다 이렇게 해봐야 되는 거야. 아, 얘는 어떻게 선지를 썼구나, 나한테 요구하는 게 어떤 거구나, 그러므로 얘는 맞구나, 틀리구나, 이런 것들을 다 해봐야 되는 거죠. 그게 안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막 애매하다, 막 계속 이런 생각만 들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최소한 기출에 나와 있는 애들만큼은 명확하게 판단 증거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물 셀 틈 없이. 자, 하나만 더 하면 됩니다. 1번에 5번 선지 밑줄입니다. 고사에 빗대어, 요거 밑줄이요. 봐봐, 4페이지로 가서요, 밑에서, 맨 밑에서 4페이지의 맨 밑에서 7번째 줄로 올라가 보자. 이런 얘기가 나오죠. 부인의 시샘이, 찾았나요? 거기 밑줄, 하동의 사자우보다 심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고사에 빗대어, 이 선지 맞아요. 여기까지는 어렵죠. 그래서 하동의 사자우가 뭐냐면, 여러분 옛날에 중국에 소동파라는 시인이 있어요. 유명한 시인입니다. 그죠? 뭐 우리로 따지면 한용운 같은 사람이에요. 유명하죠. 근데 이 사람이 친구네 집에, 하동에 사는 친구네 집에 놀러 갔다가 친구의 아내가 친구를 엄청 갈구는 걸 보게 돼요. 그죠? 그리고 하동의 사자우구나,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여기에서 빗댄 게 바로 조액이에요. 하동의 사자우. 쌤아, 이해되나요? 그러면 고사에 빗댔다, 이 얘기는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가 됩니다. 단 국면의 전환이 틀렸죠. 국면의 전환이라고 한다면 지금 상황이 안 좋잖아요.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관계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 근데 그 국면이 전환되는 건 단호 얘기가 나올 때죠. 근데 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선지는 틀렸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한다. 여기까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쌤아,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서술상 특징들은 남은 기간 동안에 사관 기출에 나오는 것들을 쌤이 분석을 해주겠지만, 평가원 기출에 있는 것도, 이런 것도 여러분이 다 이렇게 분석을 해봐야 된다, 이런 거를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해되시죠? 네. 자, 우리가 글쎄 이거는 그냥 짜잘한 얘기인데, 얘는 지금 포커스 자체를, 출제 포커스 자체를 애정소설에 포커스 맞춘 거거든요. 그래서 고전소설은
이게 되게 다채롭지가 못하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애가 좀 정해져 있는데 그 중에 애정소설입니다. 애정소설. 만약에 우리가 애정소설 세트를 만났어요. 그럼 항상 생각할 게 뭐냐면 니네 영화를 왜 봐요? 로맨틱 코미디 이런 거 왜 봅니까? 어차피 그 영화에 나오는 것만큼 잘생긴 사람, 예쁜 여자 못 만나실 거잖아. 근데 왜 봐요 그거? 뭐 나도 마찬가지고요. 왜 봅니까? 카타르시스 아닐까? 어벤져스 같은 거 왜 봐요? 날아다니실 수 있으세요? 그거 아니잖아. 근데 왜 봐요 그거? 그게 카타르시스거든요. 대리만족. 그게 영화나 소설을 보는 이유예요. 옛날에는 영화가 있어요 없어요? 영화 없죠? 그런 기능을 하는 게 소설입니다 항상. 그렇기 때문에 러블리한 소설들은 그 당시 사람들의 니즈를 반영하는 내용들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들의 니즈는 뭐였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영화 같은 사랑을 하고 싶다가 니즈라면 옛날 사람들은 뭐였을까요? 그게 자유연애입니다. 요거를 좀 기억해 두세요. 앞으로도 애정소설은 나올 수 있으니까. 애정소설, 가정소설, 영웅군담, 풍자 이런 출제 목적들이 있을 거야. 어떤 목적으로 고전소설을 잘라 출제할 거냐 이게 있을 텐데 그때 애정이라는 컨셉으로 잘라낼 때는 항상 자유연애가 나올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자유연애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잖아. 엄마 아빠가 너 누구 집 넷째 아들과 결혼한다. 누구 집 셋째 딸과 결혼한다. 그럼 그냥 가서 결혼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유연애가 니즈입니다. 근데 다 아시지만 이거 돼요 안 돼요? 현실적으로 조선시대 때 안 되니까 이런 애가 무조건 나오는 거죠. 혼사장애 또는 이거를 기출에서는 결연장애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조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순조로운 사랑 얘기 따위를 원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잖아요. 남녀 주인공 나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순탄하게 행복하게 잘 살았다. 그런 영화 안 보실 거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건 삼각관계, 치정, 살인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도 똑같아요. 이런 게 있을 거다. 근데 여기서는 그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신분차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 궁녀에 대한 신분차 이런 것들이 고전소설에 많이 나옵니다. 궁녀는 누구의 소속이에요? 왕만 있는 게 아니라 얘들아 옛날에 군, 대군 이런 사람들 뭐예요? 왕자들이잖아. 왕자들. 왕자에게 소속된 궁녀들도 있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을 건들면 대시했어 내가 얘한테. 그럼 나는 죽어요 그냥. 뭐 이거는 용납되지 않는 반역죄입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좀 생각할 게 이게 하나의 모티프로서 고전소설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거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풀어줘야 돼요. 풀어줘야 돼 얘네가. 얘네가 안 풀어주면 얘네보다 높은 사람 데이비마마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와서 조력자 역할 해줘야 됩니다. 놔줘라. 이렇게 돼야 이 갈등이 해소된다.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운영전 아세요? 너무 많이 나왔던 애잖아. 운영전 같은 거 보면 이게 안 되잖아. 이게 없어. 그래서 새드 엔딩으로 끝나죠. 남녀 주인공 다 죽고 끝나죠. 뭐 이런 느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출제는 이렇게 포커스 맞춰서 한 겁니다. 근데 앞으로 만약에 애정이 또 나왔다. 그러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반대도 있을 것 같고 신분차를 떠나서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 못하잖아 옛날에는. 그런 게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권력자가 개입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다 출제 포인트가 되는 거죠. 권력자의 개입이라 하면 남녀 주인공이 자유연애에서 사랑에 빠졌는데 근데 삼성전자 넷째 딸 갑자기 치고 들어오네. 이렇게 되면은 뭐 지금도 똑같겠지만 문제가 되겠죠. 이런 애가 나온다. 그러나 뭐 항상 해피엔딩으로 끝나겠죠. 최대한. 그리고 적강 구조가 들어올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볼게요. 앞으로도 우리 남은 기간 동안에 고전소설들 많이 만나볼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조금씩만 생각해봐. 어떻게 잘라냈구나. 그러면 만약에 이런 거를 경험해 본 적이 있는 상태로 얘를 딱 만났다고 쳐봐. 보기를 봤는데 애정소설인 거 알았어요. 그러면 읽을 때부터 이게 무슨 얘기인지 감을 잡을 수 있죠. 왜 이런 계책을 내는지 이미 알고 읽을 수 있다. 이런 거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시간 단축이 관건이니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면서 기출 분석하면 훨씬 나을 겁니다. 쌤아 이해되죠? 그 정도. 자, 내려갑니다. 2번 문제. 2번 문제는 이번 육모의 20번 문제입니다. 20번 문제. 얘는 2번 문제 옆에다가 하나 이렇게 쓸게요. 얘는
이 문제 유형은 거의 무조건 나오는 유형이잖아요. 이거 뭐 묻는 거냐면 사건 또는 소재 또는 배경, 자 이런 것들의 의미를 묻는 겁니다. 이제 네가 뭐하냐 이거 보라는 거죠. 이게 어떤 뜻이 있는 것 같아 뭐 이런 거 묻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가지고 선지 판단을 할 때 항상 두 가지를 해야 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첫 번째는 당연히 스토리를 가지고 의미를 생각해야죠. 맥락 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읽고 들어갈 테니까 앞뒤 맥락 따졌을 때 얘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걸 생각하는 거죠. 그걸로 답을 내는 거예요. 근데 꼭 기억할 게 뭐냐면 이거는 소설에 나오는 문제잖아.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일치로 답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잊지 말고 있어라. 요거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쌤아 이해되죠? 일치, 이 얘기가 써있는 얘기가 지문에 나오는 얘기랑 매치업이 되나를 반드시 확인해라. 이렇게 되는 거지. 하물며 내가 지난주에 뭐라고 했습니까? 니네 육모 시험 볼 때 주체 확인 좀 잘해라. 누가 했는지 잘 봐라. 그 다음에 관형어가 나오면 이거 있잖아. 누구누구의 선지에 이런 말이 나오면 누구 건지 한 번만 더 봐라.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번 선지를 원활하게 소거했냐 못했냐가 시간의 싸움에서 뭐 크게 좌우했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3번 선지를 읽었을 때 여러분이 2달 후에 사관 1차를 보러 갈 때쯤에는 이런 3번 선지를 딱 만나잖아. 거기 3번 선지 봐봐요. 2-3번. 그러니까 육모 20번의 3번 선지. 그럼 이런 얘기가 나오죠. 막동의 제한 밀줄. 그 다음 쭉 옆으로 가서 생의 제한. 이거 누구 건지 누구의 제한인지 확인해야 돼 말아야 돼? 그걸 확인해야 되는구나 라는 게 느껴지셔야 됩니다. 출제 포인트니까요.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실행했는지도 봤어야 되는 거죠. 단 이번에 X는 누구누구의 제안에서 X가 나왔지만 주체로도 X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소설 선지 읽을 때는요. 보통 우리가 빨리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버리면 1번만 하고 지나가 버릴 수가 있어. 1번 전체 스토리상 대충 이런 뜻이지. 답은 3번.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고 일치까지 생각해라. 그래야 이런 문제에 원활하게 소거하실 것 같다. 요거 좀 느껴줬으면 좋겠습니다. 쌤아 이해되죠? 항상 이런 게 껍데기는 이걸 묻는 것 같지만 이 안에는 내용일치의 요소가 들어있다는 걸 잊지 마라. 그게 우리가 소설에서 항상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다. 요거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려갈게요. 3번입니다. 자, 보기 문제가 나오죠. 자, 보기는 요 얘기만 좀 간단하게 하고 갈게요. 자, 보기에 써있는 얘기가 이제 선택지에도 쓰여져 있어야겠죠. 보기에 있는 얘기가 선택지로 이렇게 빨려 들어가야 될 텐데 요거는 꼭 기억하자고요. 일치를 따지는 싸움이 아니고 부합을 따지는 싸움이다. 요거를 꼭 기억해줘. 그러니까 선지에 써있는 얘기가 그대로 보기에도 써있다. 그럴 확률은 별로 없어요. 단 맥락이 맞냐, 보기에서 얘기하는 얘기, 맥락, 관점이 선택지에서 쓰는 얘기랑 크게 다르지 않으면 그냥 두신다. 이걸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너무 꼼꼼하게 가져가면 안 돼요. 요거 하나. 두 번째, 쌤이 지난주에 뭐라고 했냐면 니네가 선택지를 볼 때 주의해야 될 얘기가 있다. 그게 뭐냐면 보기에 없는 이야기가 선지에 쓰여있다. 그죠? 이러면 바로 의심해줘라. 바로 선택지 고르는 건 절대 안 되고 의심은 해라. 이렇게 말했죠. 이게 X를 만드는 하나의 원리라고 생각해줘라. 니네가 기출해서 도출할 수 있는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고, 또 하나가 보기에 있는 얘기가 선지로 이렇게 들어갈 때 더 구체화가 돼. 더 자세해져. 이러면 의심해줘라. 쌤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답을 빨리 알아볼 수 있는 시각의 문제인 것 같아.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줘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위에가 이런 느낌이거든요. 자, 이 3번의 보기를 읽어봐봐. 육모 기준으로 21번 문제예요. 보기를 한번 쭉 읽어보시죠. 됐죠? 5번 선지 읽어봐봐. 괄호 칠까요? 사회적 관습 안에서 현실적인 애정 성취 방법을 찾는 괄호 닫자.
자, 솔루션을 찾아가는 얘기에 대한 선택지인 거 맞죠? 근데 보기에 그 얘기가 어떻게만 나오냐면 첫 번째 줄의 밑줄, 애정을 추구한다 밑줄입니다. 자, 쌤이 물어볼게요. 보기에 써있는 얘기가 선택지로 들어갈 때 구체화 됐어, 안 됐어? 아주 많이 구체화가 됐죠? 이러면 의심. 자, 한번 다시 봐야겠는데 이렇게 돼야 돼요. 그냥 X가 아니고 X다 이러면 큰일 나고, 그게 아니라 좀 자세하게 맥락 보면서 봐야 될 선지구나 라고 느껴달라. 이런 것만 생각했다면 좀 한 번에 답으로 좀 가실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쌤아 이해되죠? 항상 보기 문제 풀 때는 이 두 가지 시각을 쌤이 사관학교 기출 분석할 때도 계속 얘기를 해줄 거예요. 이 선지를 왜 꼼꼼히 봐야 될 것 같아, 이런 것들, 그런 걸 좀 만들어줘야 시간 단축이 됩니다. 답을 한 번에 내야 돼, 문학은. 그래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학보다는 독서가 어려우니까 독서에 좀 공부에 비중을 많이 두고, 근데 되게 어리석은 일이에요. 우리는 니네 7월 말에 사관 1차 보지 않습니까, 다? 그러려고 여기 온 거잖아요. 그때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은 50분. 근데 나 문학이 35분 걸려. 그럼 몇 분 남아요? 15분 남네. 맞습니까? 그러면은 뭐 독서 뭘 할 거야, 15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죠. 뭐 기껏해 한 지문 뚫고 오겠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문학은 시간 단축에 포커스. 어떻게 답을 한 번에 알아볼까? 이거예요. 빨리 가겠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헤매지 않겠다고 생각해야 돼. 빨리 간다고 생각하면 네댓개를 틀리고 올 거예요. 작년 사관 1차 문학을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시면 쉬울 것 같아, 어려울 것 같아? 쉽단 말이야, 얘들아. 이번 육모보다 쉬워. 누가 봐도 쉬워, 풀어보면. 근데 작년에 국어 1, 2등급을 찍던 애들도 가서 문학을 네댓개를 틀려오는 거야. 왜 그랬을 것 같아? 그냥 빨리 가니까. 시간만 생각하는 거야. 막 가는 거야, 그냥. 3번 하고 막 가는 거야. 그래버리면 문학에서 네댓개 틀리고 독서 한 지문 더 풀어서 그게 무슨 의미야? 뭐 배점이 다릅니까? 문학은 1점, 독서는 3점인가요? 그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문학은 다 맞으면서도 한 번에 답을 봐서 시간을 세이브한다. 이런 방향성을 추구하셔야 합니다. 그냥 빨리 가겠다. 그러면 문학에서 독서 한 지문에 해당되는 문제를 틀리고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걸 꼭 생각해라. 쌤아 이해되죠? 내 인생을 운에 맡기지 말라고. 그 얘기예요. 자기의 인생을 운에 맡기지 마라. 그러니까 문학은 천천히 잘 가는 겁니다. 단 답을 헤매지 않겠다. 막히면 과감하게 버리겠다. 이런 게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애티튜드죠. 그런 걸 좀 생각해 줘야 시간 안에 내가 원하는 정확도를 내실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 장, 두 장 넘겨보자. 8페이지. 이건 이제 보충인데, 봐봐. 거기 밑에 여백이 좀 있죠? 거기다가 이 얘기를 좀 써볼게요. 자, 보기 문제가 나왔을 때 나는 의도를 볼 수 있는가? 이런 문제인 것 같아. 보기만 읽어도 선택지에서 내가 뭘 잘해야 될지 이런 게 좀 보였으면 좋겠다. 이때 전제 조건은 뭐냐면 소설은 일치는 그냥 기본빵이야. 일치 확인은 다 하면서 가야 돼. 지문이랑 맞나? 이거는 항상 확인해야 돼. 소설만큼은. 고전 시가까지. 이렇게 쓰면 진짜 소설만 하실까봐 고전 시가까지. 이건 항상 일치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걸 염두에 둬야 돼요. 선택지 하나를 소거할 때마다. 알겠죠? 근데 이제 요거 말고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 복인가? 요거를 두 가지만 좀 얘기를 해볼게요. 1번은 보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지문의 A 부분을 보잖아. 그러면 B라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아예 다 써줘버리는 애가 있어요. 이렇게 다 써줘버리는 애. 지문에 이런 부분이 나오면 이렇게 해석하세요. 이렇게 해주는 보기가 있어. 그게 아니라 두 번째는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요. 지문 안에 A라는 의미, B라는 의미, C라는 의미들이 있다. 이런 느낌의 보기가 있어. 요거를 좀 우리가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읽으면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시각의 문제야. 아, 이렇게 보기를 썼다면 어떻게 출제하겠구나. 이런 얘기거든요. 요거를
좀 정확히 보려고 노력하자.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자, 뭐가 다른지는 느껴져요? 얘는 지문의 어떤 부분에다가 어떤 의미를 부여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애야. 만약에 인물이 화를 내는 모습이 나오면 이렇게 해석해라. 이렇게 주는 보기. 근데 두 번째 보기는 어떤 부분에 어떤 의미가 나타난다고 쓰지 않고요. 그냥 이 지문 안에 A라는 의미도 들어있고 B라는 의미도 들어있고 C라는 의미도 들어있다. 이런 식으로 쓰는 보기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위에 걸 먼저 볼까요? 거기 우리 기존에 있던 친구들은 옛날에 쌤이랑 했던 지문인데 독 찢는 늙은이라는 보기가 나옵니다. 보기를 한번 읽어봐 줄래요? 됐죠? 읽어봤죠? 거기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인물의 관점에서 사건을 재구성하고 인물들의 행동과 대사를 통해 뭘 드러낸대요? 성격을 드러냄으로써 뭘 하고 있다? 개연성을 부여하고 있다. 맞습니까? 이게 의미지. 근데 이 의미를 그냥 준 게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 이 의미가 드러나는지를 알려주고 있죠. 이게 1번 유형이야. 그 두 번째도 볼까요? 보기의 두 번째 줄. 또한 영화기법 용어들의 사용과 지시문을 통한 시각적 묘사는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지문에 얘들아 지시문을 통한 시각적 묘사가 나오잖아. 이렇게요. 이게 나오면 뭐라고 생각하래요? 현실감, 현장감 이렇게 의미 부여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뭐 하나 더 있죠. 영화기법 용어들의 사용 이런 거 나오면 이렇게 해석해라. 자, 이렇게 아예 1번처럼 준 거예요. 이런 부분이 나오면 이런 의미 부여해라. 이런 부분이 나오면 이런 의미 부여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쌤아 이해됩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거 쉬운 문제입니다. 5번 선지 읽어봐봐. 자, 시각적 묘사가 맞다 아니냐 뭐 이 얘기는 좀 차후에 하도록 하고요. 시각적 묘사가 맞다고 일단 가정해 볼게요. 어쨌든 시각적 묘사가 나오면 어떤 쪽으로 해석해야 돼요? 현실감, 현장감으로 해석하라고 말한 거 맞아요? 근데 뭐라고 의미 부여했어? 5번 선지에서? 이렇게 의미 부여한 거 맞아요? 요런 식으로 X를 만들어낼 수 있다. 요런 거를 좀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쌤아 이해되죠? 아무리 내가 볼 때는 성격 드러나는데요?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봐야 의미가 없어. 보기에 따라 뚫어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쌤아 이해되죠? 그게 1번 유형이다. 요거를 꼭 생각하세요. 이런 식으로 X가 나올 수 있다. 이해되죠? 두 번째. 한 장 넘겨볼까요? 2번 문제가 나오죠. 10쪽에. 괜찮아요? 보기 한번 읽어봐봐. 느끼기만 해봐. 요 2번인 거. 어떤 부분에 어떤 의미가 나오는지는 안 나오고 이런 의미가 들어있고 이렇게 해석될 수 있고 뭐 이런 얘기만 나올 거야. 한번 읽어보세요. 좀 느껴지냐? 이렇게 되면 승부처가 뭐냐면 보기에 써있는 어떤 의미가 시에 또는 소설에 어느 부분에서 드러나는지를 내가 판단해야 돼. 쌤아 이해돼요? 요게 출제 의도가 되는 겁니다. 그럼 보기에 나오는 의미는 이 지문 안에 웬만하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의미가 어느 부분에 드러나는지를 네가 찾아. 이런 출제 의도가 된다. 이런 거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기가 두 가지로 출제될 수 있다. 요거를 좀 생각해야 돼요. 근데 항상 어떤 보기가 나오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건, 제일 중요한 건 이 보기의 관점이라고 했어요. 이 보기의 맥락이 있을 거라고. 그거만큼은 정확히 봐라. 이런 얘기를 했었죠. 자, 이게 뭐였냐면 8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8쪽에 보기를 다시 한 번만 봐봐. 쌤이 물어볼게요. 여기 나오는 얘기는 말이야.
원작 소설에 대한 얘기예요? 시나리오에 대한 얘기예요? 시나리오에 대한 얘기인 거 맞아요? 그게 이 보기의 맥락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 나오는 뭐 이런 거, 뭐 영화기법 용어를 쓰면 어떻고, 막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는 시나리오에만 해당된다. 누구에는 해당 안 된다? 원작 소설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가 맥락이 되는 겁니다. 이 보기의 관점. 그걸로 답이 나올 때가 더 많다. 이걸 꼭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가지문 봐봐. 7쪽의 가. 이게 뭐예요 지금? 7쪽의 가. 시나리오 맞아요? 나는요. 원작 소설. 그러면 1-5번은 절대 맞을 수 없었던 거네. 왜? 나에는 이 보기에 나오는 얘기가 드러나면 안 되잖아. 끌어오면 안 되죠. 괜찮습니까? 나는 지금 원작 소설이라며. 그럼 원작 소설은 보기의 얘기가 적용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5번은 아예 맥락을 벗어났어요. 괜찮나요? 그러고 보니 1, 2, 3, 4번 선지 훑어봐봐. 아, 다 가에다 포커스 맞춰놨네. 이해되겠습니까? 이게 맥락이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보기 문제는 계속 의도를 갖고 쳐다봐야 돼. 그냥 막 읽고 막 풀지 말고 천천히 잘 봐라. 그렇게 연습을 해야 실전에서 여러분이 좀 의도를 정확히 보실 수 있다. 이런 거를 좀 느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가 보기에서 쌤이 약간 부연 설명할 내용이었다. 항상 제일 중요한 건 관점이야. 이 보기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뭔가. 그걸 벗어나는 애가 답이 되는 게 가장 기본 원리. 그 다음에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이런 두 가지 출제 의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해봐라.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길게요. 12, 13쪽 현대소설 무성격자라는 지문이 나오네요. 봐봐, 요거는 이제 요번 육모에서 그래도 조금 난이도가 있었던 세트고요. 여기 1번, 2번 나오는 문제가 1번은 27번이고요. 2번은 30번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보기 문제 있죠? 얘가 오답률이 50%입니다, 이제. 오답률 50%. 아, 문학에서 50%면 높죠? 높죠? 1등은 현대시에 있었죠? 62%짜리 문제가 현대시에 하나 나왔고 이따 뜯어볼 겁니다. 그 다음에 문학에서 두 번째로 오답률 높았던 문제가 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위에 서술상 특징을 볼게요. 요거는 복습 삼아 이렇게 쓰겠습니다. 현대소설에 아까는 고전소설이었고 현대소설의 서술상 특징은 쌤이 그랬지. 지역적으로 가지 않을 거라고. 그럼 어떻게 간다고 했어요? 아까처럼 5월 5일 나와서 맞다 막 이런 거 말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썼는가를 물어요. 그게 현대소설이다. 약간 이런 걸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거시적인 걸 묻는다면 현대소설의 거시적인 건 뭐겠어요? 1번 무조건 시점이야. 일단 시점이야. 시점으로 답이 나올 때가 70%라고 생각해야 돼요. 즉 지문을 읽을 때 시점 정도는 정확히 파악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지문을 여러분 오늘도 주간 테스트로 풀어봤지만 읽으면서 전지적 작가인데 한 명한테 포커스 맞추고 있다. 이것만 느꼈으면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을 논하는 답은 5번. 이렇게 끝났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 문제를 만났을 때. 쌤아 이해돼요? 가장 적절한 걸 물을 겁니다. 90%가. 맨날 그런 건 아니에요. 항상 예외는 있지. 근데 거의 90%가 현대소설은 시점 물으러 들어오는 문제다.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쌤아 이해되죠? 근데 이것만 있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모두 물어볼 수 있다. 서술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냐. 내면 서술이냐, 뭐 사건 서술이냐. 아니면 좀 지엽적이지만 요약적 서술이 있는가. 아니면 묘사라는 서술 기법이 있는가. 이런 것들은 자꾸 보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내가 그랬죠. 묘사 같은 거 놓치거나 요약적 서술 같은 거 놓쳐버리면 지문을 다시 읽어야 된다고. 그럼 이제 좀 엿 같은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건 피해라. 이렇게 말했고 마지막으로 시공간 묻는 거예요. 시공간의 변화. 근데 니네가 신경 쓸 건 위에 두 개야. 시공간이 크게 바뀌어버리면 읽으면서 못 느낄 리가 없어. 그죠? 이런 거예요. 이거 웬만하면 느껴질 거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병렬식 구성, 액자식 구성 이런 거 묻는 거거든요. 이거는 읽으면서 안 느껴지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경 쓸 건 시점, 그 다음에
서술. 요 두 가지. 특히 묘사나 요약적 서술이 있나 없나 이런 건 놓치면 안 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우리가 사관기출 분석을 해봐도 거의 7, 80%는 시점으로 끝나버려. 누군가는 얘를 직관적으로 판단하고 간다고. 근데 나는 막 1번부터 다 소고하고 있어. 막. 이래버리면 좀 힘든 싸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적 측면에서. 얘는 시간 세이브를 해야 되는 문제다. 요거를 복기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내려갑니다. 2번. 아, 이게 이제 6모 30번 문제, 오답률 50%짜리 문제죠? 요거는 이제 쌤이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2번 선지를 한번 읽어봐봐. 읽어봤나요? 봐봐. 우리가 이제 파이널 때 문학에서 하려는 건 뭐냐면 이런 선택지를 만나잖아. 나한테 묻는 포인트가 보여야 돼. 와, 이거 봐야 되겠네? 이런 느낌이 나줘야 돼. 아까 생애 제한 이거 볼 때 생애했는지 봐야겠다. 이 생각이 나냐 안 나냐랑 비슷해요. 항상 선택지를 보면 이 선택지가 묻는 포커스가 보여야 된다. 얘는 그게 뭘까? 2번 선지는 뭐냐면 거기에 이런 말 나오지 않아요? 뭐뭐하, 려는. 맞지? 또는 뭐뭐하, 고자. 이런 애가 나와. 이런 표현이 나온다고 선택지에. 그럼 나한테 뭘 묻는 게 포인트예요? 의도가 있니? 무마하려는 의도가 있니? 이게 출제 포인트가 될 거다. 이거를 꼭 좀 기억하세요. 알겠죠? 선택지에 뭐뭐 하려는, 뭐뭐 하고자 한다, 뭐뭐 하려는 철수는. 이렇게 나오면 의도 보라는 선지야. 이게 포인트인 걸 알아차렸어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은 이거네. 이 문제 2번 선지를 읽었을 때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아, 나한테 지금 이 웃음이 무마하려는 의도가 있는가? 불쾌감을 무마하려는 의도가 있는가? 이걸 묻고 있구나. 이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되냐 안 되냐 싸움이라고 그냥 막 지나가는 바보가 되면 안 된다. 이 선택지에선 이게 포커스다 이렇게 느껴야 된다. 1번. 두 번째, 그럼 뭘 알고 있어야 되냐면 얘들아 항상 문학에서 의도를 묻거나 인과를 묻잖아. 이게 얘 원인이 맞냐? 또는 이런 의도가 있는 게 맞냐? 이런 걸 묻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느낄 때 의도나 인과를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면 X다. 이거. 얘를 X로 만들어주는 확실한 표현이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볼 근거가 없으면 X다. 이 판단 준거가 만들어져 있었어야 돼요. 이 문제를 원활하게 뚫어주려면.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 기출에서, 평가원 기출에서 어떤 게 이미 다 나왔었냐면 이런 거 있어요. 윤동주의 시인데 나는 한 여인을 사랑한 일도 없다. 그 다음에 시대를 슬퍼한 일도 없다. 이렇게 나온다. 그냥 열거한 거야. 난 사랑한 일도 없다. 내가 시대를 슬퍼한 일도 없다. 근데 선지에서 이런 걸 물어봅니다. 위를 A, 아래를 B라고 했을 때 A가 원인이고 B가 결과다. 이렇게 나와 선지가. 인과관계 묻는 거 맞아요? 인과관계를 묻고 있잖아. 그런데 인과관계를 볼 수 있는 표현이 있어 없어? 없어서 X. 이게 판단 준 거라고. 항상 인과와 의도를 물을 때는요. 그 의도, 그 원인이라는 어떠한 근거, 그게 없으면 X다. 요거를 좀 느껴줘야 돼요. 이 판단 준거가 안 만들어져 있다면 쉽지 않았을 것 같다.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쌤아 이해되죠? 요거를 꼭 기억해라. 알겠죠? 두 가지야. 지금 말해주고 싶은 거, 뭐 배워야 될 거 아니야. 육모를 봤으면. 아, 내가 이런 걸 잘해야겠다. 이런 것들이 조금씩만 달라져 가면 돼요. 국어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야. 선택지를 보는 시각, 글을 보는 시각,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느껴줄 건 요거를 생각해라. 알겠죠? 그 다음에 앞으로 선택지에 요런 말 나오면 나한테 의도를 확인하라는 거구나. 이거를 좀 느껴줘라. 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이거는 A 부분으로 가볼까요? 네 번째 줄입니다. 자, A의 네 번째 줄. 그러나 정일이는 금시에 미끄러지는 듯한 웃음이 자기 얼굴의 흐름을 깨달았다. 이러한 심혈은 신경쇠약의 탓이 아닐까? 의분이랄 것도 없고 결벽성도 아니고 그런 것을 공연히 이같이 한순간에 뒤집는 자기 마음 한 모퉁이에 상식을 농쳐뿌린 결과가 어떤가? 이렇게 나오네. 그럼 이 웃음이 뭔지를 생각하고 있네. 오히려 내가 이런 웃음을 줬다고? 내 상식과 안 맞는 웃음을? 이런 얘기잖아. 그럼 여러분이 느낄 건 공포감, 두려움, 뭐 아니면 경멸 이런 것들을 무마하려는 의도를 엿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선지는 X다.
이렇게 뚫어줬어야 되는 선지죠. 이걸 생각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쌤아 이해되죠? 요런 느낌이 항상 의도가 없어서 X, 원인이라고 볼 근거가 없어서 X 이렇게 나오는 거랑 친해지셔야 돼요. 이게 소설에서의 고난도 선지에 해당한다.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쌤아 이해되죠? 지금 이거는 A를 읽어보면 이런 얘기인 거야. 웃음을 졌거든요. 불쾌감을 느낀 것도 맞고요. 웃음을 진 것도 맞아요. 근데 웃음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이런 웃음을 졌다고? 내 상식과 다른 이런 웃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그렇다면 이거는 불쾌감을 무마하려는 의도라는 걸 찾을 근거가 없다. 이 선지 틀렸다.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거죠. 알겠죠? 이런 느낌. 자, 됐습니다. 그 다음 3번과 4번 요 두 개가 이거는 뭐 여러분이 잘 알 것 같은데 2번에 4번 선지의 대상화 이것만 밑줄을 긋게요. 대상화. 얘들아, 자기를 대상화한다라는 선지는 문학에서 많이 나오잖아. 나를 대상화한다. 내 마음을 대상화한다. 이거는 뭐냐면 나를 약간 남처럼 바라본다. 이 얘기가 대상화예요. 난데 내가 아닌 것처럼. 그죠? 막 쌤이 어제 있었던 일을 막 후회하는데 지난주 왜 그랬냐.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그걸 대상화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건들 게 없는 선지였던 거죠. 뭐 이런 거는 뭐 하나 건져가면 될 것 같다.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자, 넘겨보겠습니다. 이제 17쪽 가볼까요? 자, 요게 나는 개인적으로 사관학교를 준비하는 너희들에게 참 중요한 세트였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왜냐면 사관학교는 의도적으로 현대시를 낯선 걸 내요. 못 봤을 만한 애를 골라서 내는 느낌? 웬만하면 현대시도 아는 애 많잖아. 내신 할 때도 했었고 뭐 EBS 공부하면서도 보는 애들이 생길 거고. 그런데 정말 낯선 것들을 많이 골라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이 파이널을 하면서 갖춰야 되는 능력이 뭐냐면 요거를 좀 쓰고 갈게요. 우리는 이건 뭐 수능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수능은 둘 중에 하나는 EBS에서 나오고 막 그러잖아. 그런데 우리는 둘 다 모르는 애를 만날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그러면 뭐가 승부처가 되냐면 이 모르는 현대시를 만났을 때 반드시 너희가 주제 도출을 해내야 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주제는 내가 읽어내야 돼. 보기를 통해 읽어내든 제목에서 힌트를 얻어 읽어내든 반드시 주제는 읽어내야 된다. 그래서 꼭 기억할 게 모든 선지 판단은 주제가 머리에 있는 상태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답을 알아보실 수가 있고 의심해야 되는 선지들을 찾으실 수 있다. 요거를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주제 도출이 안 됐는데 그냥 막 뚫지 말라고. 주제는 봐라 이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 주제가 어디에 많이 나와? EBS 말고요. EBS 우리는 비연계니까. EBS 말고 어디에 많이 나와? 수능을 볼 때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하나는 비연계잖아. 그러니까 일단 보기부터 봐야죠. 그래서 보기를 통해 주제 도출하셔야 됩니다. 근데 보기에도 유의미한 주제가 안 나와.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생각할 건 시를 독해할 줄 알아야겠죠. 이런 능력치가 필요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오답을 좀 정확히 보실 수 있다.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이것만 약속하자. 현대시는 쌤이랑 파이널 하면서 이것만 맡기면 돼요. 주제를 통해 선지 판단한다. 이런 습관만 좀 만들어주면 답이 빨리빨리 나올 수 있다. 이런 걸 좀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이거는 보기에 주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습하기 되게 좋았죠. 낯선 시도 막 들어있고 하니까. 아무튼 2번. 이게 이번 6모 34번이거든요. 보기 읽어봐봐. 나시의 주제만 읽어봐봐. 나시의 주제. 됐죠? 됐죠? 자, 언어의 관습을 깨겠다가 주제네요. 그래서 기존 언어가 가지고 있는 틀이나 관습을 깨겠다. 그래서 자유를 추구한다. 이게 주제인 거 맞아? 그러면 5번 선지 읽어봐봐. 위에 1번에 5번. 주제 파악이 된 상태로 풀었다 치고 1번에 5번.
뭐가 눈에 밟혀요? 그래서 이 5번 선지를 봤을 때 잠깐만 단벽 안에서 이거 생각해 봐야겠는데 이렇게 돼야 돼요. 쌤아 이해됩니까? 지금 뭐야? 뭔가 장벽을 무너뜨려야 되는 분위기인데 단벽 안에서 일어난대요. 그러면 일단 뭐 해야 되냐면 의심 들어가는 거죠. 잠깐만 주제랑 비추어 봤을 때 조금 맞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났어야 될 것 같다.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까지가 1단계 주제 가지고 그럼 이제 뭐 해야 되냐면 시의 맥락을 봐야죠. 항상 앞뒤 맥락 보면서 최종 판단을 들어가야죠. 그렇습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아.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일단 5번 선지 읽으면서 단벽 안에서가 눈에 들어와야 돼요. 아 이거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이런 느낌? 그 나시 봐봐. 단벽 안에서를 보자. 나의 두 번째 줄이요. 내 언어 숲에 서라. 단벽은 언어의 단벽이 되고 라일락은 언어의 꽃이 되고 별은 반짝이고 개똥은 내 언어의 뜰에서 굴러라 이렇게 나왔네. 그러고 봤더니 잠깐만 단벽이 공간의 의미가 아니네. 맞아요. 그냥 여러 대상 중 하나네요. 느껴집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단벽이 있고 그 안에서 이런 얘기가 아니라 단벽도 되고 꽃도 되고 이게 이런 얘기잖아. 여러 대상 중 하나네요. 쌤아 이해됩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읽어주면 돼. 그러면 여기까지 봤으면 이렇게 되겠지. 단벽 안에서는 완벽하게 깨졌다. 이런 판단이 가능할 것 같아요. 쌤아 이해됩니까? 이 정도 흐름으로 5번을 잡아냈어야 한다. 이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쌤이 말해주는 건 일단 의심 단계를 잘해줘야 돼. 그래야 돼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꼼꼼한 판단을 들어가야겠죠. 그래야 한 번에 답을 잡아낼 수 있다. 그러니까 막 선지를 읽었는데 뭐가 포커스인지 다 거기서 거기 갔다 이런 느낌이 나버리면 문학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자명하죠. 이걸 생각해라.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쌤아 이해되죠? 항상 주제에 비추어 선지에서 걸리적거리는 애가 이렇게 한두 개가 나올 거야. 그런 애를 꼼꼼하게 봐서 답을 낸다. 이런 느낌을 생각해 줘야 여러분이 이겨내실 수 있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쌤아 이해되죠? 요런 느낌인 거야. 요런 느낌으로 갔어야 된다. 이거 오답률이 얼마예요? 이거 33번이잖아. 오답률이 62%입니다. 그죠? 1등이라고 얘가. 오답률 전체 1등. 근데 이게 안 보이는 거야. 끝까지. 그러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항상 주제를 머리에 놓고 선지를 뚫어라. 이거를 꼭 좀 생각해라.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현대시는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주제가 머리에 없는데 선지 판단을 들어가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낯선 시가 나왔을 때. 그래서 요런 애티튜드를 쌤하고 좀 만들자. 그러려면 이제 주제 정도는 읽어내야 돼, 몰라야 돼. 보기가 없다 하더라도 주제 정도는 읽어낼 수 있도록 연습을 좀 매주 하자. 요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뭐 많이 할 것도 없어요. 조금만 해보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 요게 우리에게 좀 교훈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괜찮나요? 이 주제를 봤다면 말이야. 2-1번 같은 거 읽어봐봐. 이렇게 돼버리면 사실 이 선지는 지금 적절한 거 고르는 문제 맞지? 1번 같은 거 후순위로 과감하게 돌려버려야지. 이거 좀 가볼 필요가 없는 거야. 너무 주제랑 벗어난 얘기야. 맞아요? 그럼 맞는 걸 고를 때는 주제하고 맞는 것부터 봐야지. 그래야 시간 단축이 되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런 느낌들을 만들어 가시는 게 시간 단축입니다. 답을 좀 정확하게 좁혀갈 수 있다. 요게 쌤하고 해야 될 얘기였던 것 같다. 요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숙제가 있어요. 19쪽 보시면 이런 애가 나오죠. 보기는 다른 문항에도 열쇠가 된다. 왜요? 주제를 담고 있을 때가 많으니까요. 주제를 담고 있을 때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열쇠가 됩니다. 그래서 보기를 참고하는 습관을 좀 만들어 두는 거 효율적인 습관인 것 같아요. 이런 거 좀 생각해라.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거 20쪽에 나와 있는 이거 신동엽의 향하 나오는 지문은 작년 6평입니다. 어려워서 넣은 게 아니고요. 보기를 보면 어느 정도 다른 문제도 답이 보여요. 주제에 부합하는 애와 아닌 애가 보이니까. 그런 거 생각해 보란 얘기고요. 한 장 넘기면 사관학교 기출에 나왔던 애입니다. 22쪽에 그죠?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반과 노항사가 나오죠. 1번에 주제가 나와요. 그거 보고 나서 2번, 3번을 뚫어봐봐. 그러면 아 이게 이렇게 되네. 이제 이런 것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요거 하나만 써두고 가자.
23쪽에 1번 보기 옆에다가 이렇게 쓰자. 어차피 나왔으니까 써두고 갑시다. 현대시의 보기는 언제나 옳다. 이렇게 좀 써둘게요. 소설은 아니야. 그 얘기는 좀 나중에 또 하자고요. 기출 보면서. 근데 일단 현대시의 보기는요. 얘들아, 현대시는 전문이 출제돼요? 일부가 출제돼요? 무조건 전문. 그래서 보기에 야, 이 시에 이런 의미가 있다? 그럼 그 의미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무조건 있어야 돼요. 어떻게든 찾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꼭 기억해라. 소설하고 좀 다르다. 소설은 안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현대시만큼은 언제나 옳아요. 그럼 밑줄 그어놓자. 1번에 마지막 줄. 지향해야 될 가치를 떠올리며 자기 구원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여기다 밑줄입니다. 됐지? 그럼 쌤이 물어볼게요. 이 가시에 이 의미가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무조건 나와야 돼요. 무조건. 없다! 뭐 그 말도 안 되는 개소리인 거야. 찾아내야 되는 거지. 이게 있어야 돼요. 가시에. 쌤아 이해됩니까? 그런 애티튜드 생각해 보기. 얘는 사관 기출 중에 가장 어려웠던 문학 세트라고 손꼽히는 무왕사와 남시리즈 유동 박시몽방. 이 녀석입니다. 지금 시 길이만 해도 어마어마하죠. 되게 힘들었던 건데 요 문제를 한번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봐. 일반적으로 얘들아 사관학교는 문학의 난이도가 세요. 근데 작년에는 왜 안 그랬을까? 그러니까 쌤이 이제 저 사관학교 전문 기숙학원에서도 수업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 있다 보면 육해공 국간사 그 입학처가 다 와요. 설명회를 해주러. 거의 재수생이 100명이나 있다 보니까 사관학교 쓰는 애들이 그래서 와서 해주거든요. 근데 그때 차를 마시면서 한 잔 얘기를 해보면 이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국어 시간이 모자라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주려고 했어야 돼, 말았어야 돼? 했어야죠. 그래서 작년에 나름대로 문학에서 힘을 쫙 빼버린 겁니다. 그냥 가라고. 그래서 수필도 안 냈잖아. 원래 우리 현대시에 수필이 붙던가 고전시가에 수필이 붙던가 수필이 하나 붙잖아. 평가원 기준으로. 근데 사관에서는 그 수필도 빼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그러니까 빠르게 못 풀면 그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쌤 생각에 문학이 원래는 되게 어렵거든요. 사관학교 문학이. 정말 지엽적이고 까다로워요. 근데 아마 그렇진 않을 겁니다. 이 시간이 모자란 거 잘 알고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적인 것만 잘하고 나오면 된다고. 단 시간을 오래 끌지 않게 한 번에 다 볼 수 있게 만들고 헤매지 않게 만들어 놓는다. 그게 파이널 때 쌤하고 봐야 되는 문학의 방향성이다. 이런 거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자, 오늘 했던 얘기는 깨끗하게 곱씹어 주기가 미션이고요. 이 마지막 사관 기출 한번 풀어봐라. 여기까지 하면은 문학에서 쌤이 할 얘기는 다 한 것 같다.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파이널 때 뭘 해야 되겠다. 여기까지를 좀 보여주는 게 오늘 수업의 목적이었다. 이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자, 잠깐 쉬었다가요. 독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